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진정한 친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좀 더 나아가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인간관계만큼 힘든 것도 없는데요. 그 이유는 관계라는 것은 상호적이며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상대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내 입장만 생각해서는 관계를 오래 지속해 나가기 힘들고, 반대로 상대 입장만 고려하고 배려하다 보면 뭔가 손해보는 듯한 피해의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는 내가 노력한 만큼 반드시 보상이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관계로 인해 상처를 받고 상실감을 느끼며 또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괴로울 때가 많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기쁨을 주는 것도 결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한 관계로 인한 상처와 행복감은 늘 밀물과 썰물처럼 순환될 것입니다. 상처를 떠나보내는 시간을 통해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우리가 누군가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은 언제 잃게 된다는 것을 알 수는 없다. 지나다 보니 그러한 상황이 생기고 진행되는 것이다. 헤어지기 전까지 그 사람과의 친밀함은 의심되지 않았고, 결별의 시간이 올 것은 더욱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란 그런 것이다. 존 스타인백의 소설 생지와 인간은 조지와 렌이라는 두 인물을 통해 인간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한다. 소설은 미국 경제 대공황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조지와 레니는 떠돌이 노동자로 둘도 없는 친구 사이다. 이들은 언젠가 자신들만의 땅을 소유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 조지와 레니의 우정은 서로 너무 다른 성격으로 인해 늘 불안하다. 레니는 거구에 순수하지만 모자라서 말썽이 끊이지 않는다. 반면 조지는 체구가 작고 왜소하지만 영리하고 생활력이 강하다. 조지는 늘 레니를 보호해주고, 레니로 인해 불이익을 당해도 항상 그를 감싼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결국 레니로 인해 파국을 맞는다. 농장주 아들인 컬리의 아내는 평소 부드러운 감촉을 좋아하는 레니에게 자신의 금발머리를 쓰다듬게 한다. 단지 그것뿐이었지만 인기척에 놀라 여자가 소리를 지르자 레니가 당황해 입을 막다가 힘을 너무 세게 주는 바람에 여자를 죽이고 만다. 컬리와 동네 사람들은 레니를 잡으려고 동네를 샅샅이 뒤진다. 숨어있는 레니를 발견한 조지는 자신들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총을 꺼내 레니를 쏘아 죽인다. 조지가 레니를 죽인 이유는 컬리에게 잡히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을 예상하고 차라리 친구를 위해 자신이 죽이는 방법을 택한 것일 수도 있고, 사고만 치던 레니가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자 죽여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니면 자신들의 우정이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레니를 배제한 조지의 생각이다. 조지는 중요한 순간에 레니의 생각과 입장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두 사람의 우정은 인간관계와 개인적 삶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지와 같은 입장에서 설 수 있기에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조지의 입장에서 보자면 말썽만 일으키고 부담만 주는 레니를 보호자와도 같은 자신이 심판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은 옳은 결정일 수 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최선이라고 믿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관계 속에서는 다를 수 있다. 관계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 생각도 헤아려야 한다. 만약 나에게만 최선인 것을 선택한다면 관계는 결코 유지되기 어렵다. 또한 우리는 자신이 조지처럼 항상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상처받으며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신을 그렇게 만들고 관계를 망치는 원인은 결국 자신에게 있다. 이 소설은 이러한 사실을 레니와 조지를 통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가해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가해자였던 적이 많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가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같은 상황에서 각자 입장과 생각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누구나 자신의 입장에서 주인공은 나이기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제3자 입장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이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많은 것이 이해되지만 우리도 관계 속의 일부이므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속에 있으므로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그래서 갈등을 풀어가는데 한없이 서툴고 결국 화살은 상대방을 향한다. 한 통계에 따르면 회사를 퇴사하는 원인의 1위가 인간관계 때문이라고 한다. 일이 힘든 것보다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 더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 모두를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것은 분명 불가능하다. 더욱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기에 오히려 더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다. 그래서 상처받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삶은 심리적으로 편안하다. 밤잠을 설치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감으로 자신을 후벼파지 않아도 되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라고 서운한 감정으로 고통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지 않고 주지 않는 일은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로마 시대 역사가인 타키투스도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들은 은혜보다 상처에 대해 대갚음을 잘한다. 은혜를 갚는 것은 짐이고 복수는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인간관계를 위한 중요한 한 가지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보는 균형감이라 할 수 있다.